네, 2024년 1월 넷째 주 뉴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상한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단통법 폐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동통신 사업자 간 자율적 보조금 경쟁을 통해 국민이 단말기를 더 싸게 살 수 있도록 유도하되 통신비 절감 혜택을 주는 선택 약정 할인 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옮겨서 유지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하고 영업 제한 시간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22일 서울 동대문구 홍릉 콘텐츠 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하는 원칙을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대형마트가 평일에 휴업할 수 있도록 하면서 대도시와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새벽 배송이 활성화되도록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시간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수도권 3개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들의 대중교통비 부담을 덜고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이용료 환급과 무제한 이용 등 교통카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27일부터 기후동행 카드 시범 사업을 시작합니다. 서울시는 상반기부터 만 19세에서 3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 5만 8천 원에 기후동행 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청년권도 별도로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정부는 오늘 5월부터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일반 성인 20%, 청년 30%, 저소득층 53%를 환급해주는 K패스를 시작합니다. 경기와 인천은 이를 기반으로 각각 더 경기 패스, 인천 아이패스를 출시하는데 K패스가 대중교통 탑승을 월 최대 60회까지 지원하는 반면 경기와 인천은 지원 횟수 제한을 없앴습니다. 관세청이 해외 명품 브랜드를 모방한 이른바 짝퉁 액세서리를 집중 단속한 결과 여러 제품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습니다. 발암물질이 확인된 품목은 귀걸이와 가방, 시계 등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물품들로 기준치의 2배에서 최대 930배에 이르는 납과 카드뮴이 검출됐습니다. 관세청은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명품 모조품 구매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수입된 국내 브랜드의 가품은 국내에서 진품으로 위장되어 판매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서울시는 24개월 이하 영아를 데리고 탈 수 있는 서울 엄마 아빠 택시를 올해부터 25개 모든 자치구로 확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택시는 대형 승합차의 국가인증 통합 마크인 KC 인증을 받은 카시트를 비롯해 살균 기능이 있는 공기청정기와 손소독제, 비말 차단 스크린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 택시 신청은 24개월 이하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 외가와 친가의 조부모 등 아이와 함께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운영사인 IM택시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며 아이 1명당 10만원의 택시 이용권을 지원받습니다. 서울시는 설 연휴를 맞아 1천억 원 규모의 자치구별 서울사랑 상품권을 발행해 5% 할인된 가격에 판매합니다. 서울시는 오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나눠 발행하는데 성북구와 용산구 등 13개 자치구는 30일에, 중구, 강동구 등 12개 자치구는 31일에 살 수 있습니다. 1인당 구매 한도는 월 50만원, 보유 한도는 150만원으로 서울페이 플러스, 티머니페이, 신한솔뱅크 등 앱에서 구매가 가능하며
구매한 상품권은 해당 자치구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태어난 아기가 같은 달 기준으로 처음 1만 7천 명대까지 줄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1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는 1만 7,531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6% 감소했습니다. 11월 기준으로 1981년 월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었으며 1만 7천 명대로 떨어진 것도 처음입니다. 출생아 수는 지난해 4월부터 8개월 연속 1만 명대에 머물렀습니다. 이에 지난해 1월에서 11월 태어난 아기는 누적으로 21만 3,572명에 그쳐 역대 최소치를 기록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8.1% 줄어든 수준입니다. 2027년부터 소방공무원 신규 채용 체력 시험이 전면 개편됩니다. 기초체력 중심의 종목들이 현장 직무 관련 종목으로 바뀌고 남녀가 같은 기준으로 평가받습니다. 소방청은 오는 2027년부터 체력시험 종목 평가 방식 개선을 추진한다고 23일 전했습니다. 발표된 개선안에 따르면 기존의 악력과 배근력, 윗몸 일으키기, 제자리 멀리 뛰기, 앉아 윗몸 일으키기, 왕복 오래 달리기로 구성됐던 체력 시험이 순환식 종목과 왕복 오래 달리기로 바뀝니다. 순환식 종목은 계단 오르내리기, 소방 호스 끌고 당기기, 중량물 운반, 인명 구조, 장비 들고 버티기 등 5개 종목으로 구성됩니다. 참가자들은 20kg 무게의 조끼를 입은 채로 이 종목들에 연속해서 도전하게 되는데 종목 수행에 걸린 최종 시간이 평가에 반영될 방침입니다. 편두통 예방에는 값싸고 내약성이 좋은 베타 차단제가 1차로 선택되지만 칼시토닌 유전자 관련 펩티드 억제제, 아미트립틸린, 심바스타틴보다 효과가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르웨이 베르겐 대학 의대 신경과 전문의 마르테 헬레네 비오크 교수 연구팀이 편두통 환자 약 10만 5천 명을 대상으로 10년간 진행된 동일 집단 연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메디컬 뉴스 투데이가 보도했습니다. 연구 결과 CGRP 억제제와 아미트립틸린은 편두통 예방 효과가 확실한 약인 만큼 놀라울 것이 없다고 연구팀은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GTX로 수도권 출퇴근이 30분 이내에 가능하게 하고 지방에는 광역급행 철도 XTX를 도입해 메가시티 1시간 생활권을 조성합니다. 교통격차 해소는 민간 재원을 포함해 134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속도와 주거 환경, 공간 등 3개 분야에서 혁신을 이루어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와 메가시티 1시간 생활권을 만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GTX 최초로 A 노선의 수서부터 동탄 구간을 예정대로 올해 3월에 그리고 파주 운정에서 서울역 구간을 연내에 개통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무위험 고수익으로 재산을 늘려주겠다고 선전해 자금을 모집한 불법 유사 수신 행위를 적발해 47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신재생 에너지 등 신기술 분야의 사업을 빙자하는 유형이 가장 많았고 가상자산이나 금융상품에 투자하도록 속이고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영농조합 등을 가장한 유형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유튜브나 SNS를 통해 경제학 박사를 사칭하는 배우를 앞세워 불특정 다수에게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며 불법 업체 투자를 유인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감원은 온라인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접근하는 업체는 불법 업체이기 때문에 절대 응하지 말고 생소한 분야의 투자는 사업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수업 전후 원하는 시간에 학교에서 아이들을 책임지는 늘봄학교가 올 2학기부터 초등학교 1학년을 상대로 전면 실시됩니다. 그간 방과 후 수업과 돌봄교실로 나뉜 돌봄 방식은 이용률이 각각 50%, 11%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정부는 이를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정규 수업 전후에 운영하는 늘봄 학교로 전면 대체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학부모들은 돌봄 육아 부담을 덜어줄 조치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도 처벌하는 법으로 5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지난 2년간 법 적용이 유예되어 왔습니다. 노동부는 50인 미만 기업 83만 7천 곳에 대해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고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사업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일제히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국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협회는 다음 달 6일 오전 8시 30분부터 8일 오후 5시 30분까지 현대와 기아, 한국 GM, 르노코리아 자동차, KG 모빌리티가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은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마이 현대, 마이 제네시스, 마이 기아 앱에서 쿠폰을 내려받아 서비스 센터에 제시하면 됩니다. 이번 서비스는 설 연휴 장거리 운행에 앞서 차량 주요 부품과 기능을 점검해 각종 사고를 방지하고 탑승자의 안전한 귀성길을 돕고자 마련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대규모 이동과 만남이 잦아지는 설을 앞두고 오늘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코로나19 백신 집중 접종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접종 권고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과 면역 저하자, 감염 취약시설 입원 입소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입니다. 사전에 예약하지 않더라도 백신을 보유한 병의원과 보고서에서 당일 접종이 가능하고 예방접종 사전 예약 시스템에서 예약 후 접종도 가능합니다. 주말인 내일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서울의 최저기온 영하 5도, 한낮기온 3도로 예년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의 대기가 메마르면서 건조주의보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재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하늘 자체는 대체로 맑겠지만 수도권과 충청,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전 중에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에는 강한 너울이 밀려오겠는데요. 내일 아침 서울의 최저기온 영하 5도, 춘천이 영하 8도가 예상되고 한낮 기온은 서울이 3도, 광주와 대구 7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다음 주 초까지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대체로 맑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2024년 1월 넷째 주 뉴스 리딩 마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